이제 룸을 이용해서 그 메스에다 했던 것과 같은 표현을 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표현을 룸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쓸 수 있어요. 메스는 저희가 정보를 만들어서 넣은 애들로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정보는 면적 정도거나 둘레 높이 이런 건데, 룸을 이용하면 얘네보다 더 다양한 게 가능해요. 그래서 평면도를 복제하겠습니다. 복제해서 요거를 룸 색상이라고 할게요. 화면에 메스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메스 작업엔 대지 작업에서 여기를 양식을 보겠다가 아니라 뷰에 설정된 대로 보겠다라고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메스를 평면도에서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시면은 메스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에서는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역이나 룸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문서가 딱 단순하게 하나씩만 정보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불필요한 애들은 좀 숨긴다든지 가늘게 한다든지 흐리게 한다든지 눈에 안 띄게 한다든지 이런 설정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저는 가구가 없습니다만 지금 가구들도 놓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감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게 지금 영역이나 조닝이나 뭐 면적 계획이나 이런 걸 보여줄 때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숨겨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다, 이게 뭔가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되려 더 목적에 벗어나는 애들이 많은 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선은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애들, 그리드와 참조평면을 카테고리에서 숨기겠습니다. 단면상자, 인면도 마크 필요 없으니까 숨기기, 카테고리별로 숨기면 되겠죠. 뭐 창문이나 문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 그러면 숨기셔도 돼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숨기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단순한 형태로 정리가 됐을 거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비슷해요. 이 뷰가 보이는 영역 정리해 주셔야죠. 그래서 테두리를 키시고, 기호 같은 게 잘리지 않도록 적당히 보여질 수 있게 영역을 정리해 주시고, 저는 이제 보통 룸의 색상을 이용할 때는 벽체도 잘 안 나타내고 써요. 벽체가 나타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나타내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벽체가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둬야 돼요. 왜냐하면 룸을 그리려면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게 룸 경계를 그려줘야 되는데, 개를 그리려고 치면 벽이 있어야 뭐 그리죠. 그래서 룸 경계를 그린 다음에 벽마저도 숨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벽으로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룸을 집어넣으면 건축 메뉴에 룸입니다. 룸. 이거는 영역이고요. 룸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게 룸 태그가 룸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보여주는 거고, 룸 구분 기호는 여기처럼 룸이 한 개로 되어 있는 영역을 두 개나 세 개로 나눠 쓰고 싶을 때 경계선을 그려주는 게 룸 구분 기호였어요. 그래서 룸을 가져다가 대보면 X자가 전부 뚫고 지나가요. 여기는 벽으로 구분된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벽으로 구획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영역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룸 구분 기호를 쓰셔서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막아 주셔야 돼요. 뚫려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막아 주면은, 여기도 뚫려 있죠. 여기도 막아 주고, 이쪽 영역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좀 막아 줄 거고, 이쪽 구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도 좀 다른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도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고, 이쪽에 샴푸실 전은 있어요. 그래서 샴푸실 영역도 이렇게 해서 끊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벽체가 이미 있는데 거기를 룸 경계가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계가 두 개인데 혹시 나중에 오류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한쪽만 쓸 수 있게 조절해라 라는 뜻인데, 뭐 저는 같은 위치에 그렸으니까 둘 중에 뭐가 인식이 돼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눌러서 조절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영역들을 룸 경계라고, 룸 구분 기호로 영역들을 먼저 좀 나눌 수 있는 영역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룸을 쓰려면 또 룸에서 설정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나중에 월요일에 할 때 또는 상세하게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이제 룸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 룸은 글자가 룸이 아닙니다. 실 이름하고 면적 나오는 게 룸이 아니고 X자로 영역을 탐지해주는 애가 룸이에요.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룸 이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룸 면적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값이 있어요. 그거를 글자로 보여주는 얘네는 태그입니다. 태그. 그래서 태그하고 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글자가 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X자 쳐지는 박스가 룸입니다. 룸 누르면 여기에 태그 같이 쓸래요? 라고 뜨죠. 이 태그가 룸 네모 박스 이렇게 면적 뜨는 요게 이제 태그예요. 태그. 이걸 끄시면 X자만 들어가요. 이 X자가 룸이에요. X자가. 태그는 끌게요. 끄고 헷갈리니까 꺼버리고, 영역이 막혀져 있으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런 데 보면 막히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룸은 영역의 가운데다가 하나씩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치하면 얘가 지금 닫혀져 있는 영역의 면적을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면적을 계산을 해요. 이제 마감재까지 그리신 분이 계시니까 바깥쪽이 구조벽, 얘가 이제 마감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붙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실 건데, 이 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벽을 눌러보면은 여기 값, 벽체에 보면은 룸 경계로 사용을 하겠음이라고 하는 체크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룸이 레이저를 찡 쏴서 여기에서 딱 부딪혀서 영역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색이 칠해지든 면적 계산을 하든 여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계산하면 값이 틀리죠. 그래서 보통은 이 마감벽은 눌러서 시프트가 아니고 모든 인스턴스 선택해서 전체 프로젝트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룸 경계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무시하고 이 벽까지 인식을 해요. 이 벽까지. 근데 지금 마감재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화장실 다를 거고 거실 다를 거고. 그러면은 거실에서도 한번 해주셔야 되고, 거실 마감재 누르고 한번 전부 선택해서 꺼주셔야 되고, 화장실 누르시고 전부 꺼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룸을 집어넣어 보면 X자가 벽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깥면을 인식을 해요. 가운데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실이 있으니까 옆실에서도 이 벽의 가운데, 여기서도 가운데 이렇게 인식해야 전체 면적을 다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바깥쪽을 인식하느냐 라고 하면 설정 때문에 그래요. ESC 누르시고 룸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누르시고 면적 및 최적 계산 규칙이 있어요. 눌러주면은 창이 뜨는데, 계산할 때 벽체 마감에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해놔서 그래요. 벽체의 중심에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벽체 중심에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바꾸고 룸을 넣어보면 벽체의 중심까지 계산하죠. 마감 벽체는 무시하고 통과했고, 구조벽에는 룸 쓰겠다라고 했는데 벽의 중간까지를 인식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도 벽 중심까지 전부 인식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태그를 배치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실 이름하고 면적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실 이름 값하고 면적을 보여줄 수 있는 태그를 배치하면 되고, 실 이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실의 이름만 보여주는 태그를 배치하시면 되고,
탭키 눌러서 키보드 탭 눌러서 X자 룸을 눌러 보시면 실의 이름, 실의 번호, 실의 면적,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룸을 이용해서 평면도에서 저희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애들이 실 이름, 실 번호, 실 면적,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밑에 보시면은 벽체, 바닥, 천장에 대한 마감재가 뭐다라고 내가 입력을 했다면 걔네들도 태그로 보여줄 수 있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전략도 가능하죠. 여기에다가 지시선을 써서 박스 형태로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 이름, 그리고 바닥 땡땡 마감재, 벽 땡땡 마감재, 천장 땡땡 마감재, 이렇게 써주면은 각 실별로 어떤 마감재가 쓰였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는 마감재와 관계된 평면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네요. 그 이미지를 같이, 마감재별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미지와 마감재도 넣을 수 있죠. 아니면 이게 바닥이니까, 평면이니까 바닥이잖아요. 그러면은 룸에다가 바닥용 마감재를 집어넣고, 이미지에 바닥용 마감재를 집어넣고 바닥 마감재 이름값하고 같이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마감재 그림, 마감재 이름, 그리고 여기에 뭐 마감재 설명이라는 정보를 하나 추가해서 이 마감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써주는 애를 표시를 해주면, 그러면 요거는 디자인 제안서 같은 거 할 때 바닥 마감재 컨셉 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면도 하나를 가지고 룸 하나하고 섞어서 쓸 수 있는 문서만 생각해봐도 되게 다양해요. 물론 조닝 계획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건 이제 해볼 건데, 일단은 태그를 기본 태그로 먼저 쓸게요. 룸 태그, 실 이름하고 번호가 뜨는 태그를 배치를 해서, 무슨 실인지는 알아봐야 되니까, 어떤 영역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눌러서 바꾸시면 되죠. 여기가 뭐 대기 공간 A 뭐 이렇게 쓰고, 여기는 눌러서 복도, 여기서 쓰셔도 룸에 들어갑니다. 여기 누르면 X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쓰셔도 되는데 태그에서 바로 쓰셔도 돼요. 뭐 여기는 카운터, 이런 식으로 쭉 써주시면 되겠죠. 룸까지는 들어간 상태고, 여기 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밑에 보면은 입주자 정보로 넣을 수도 있고, 부서 또는 점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통은 저걸 공간에서 할 때는 저희가 매개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룸에서는 이미 저런 것들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넣을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점유라고 하는 부분에, 만약에 점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기 공간은 누가 점유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고객이 점유한다 그러면 고객 영역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출입구는 관리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점유에다가 관리 영역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 같은 경우도 관리 영역이다 그러면 점유에다가 관리 영역 같은 이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 휴게실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쓰는 곳이다 그러면 관리 영역, 샴푸실은 작업 영역이다 그러면 작업 영역, 미용 공간도 작업 영역이다 그러면 눌러서 작업 영역, 복도는 관리 영역, 대기 공간 B는 고객 영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룸도 넣고 정보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고 싶은 구분이 여기 주석에 가시면 채우기 법례, 정보 단위별로 색을 칠해 주겠다 해요. 정보 단위별로 색을 칠하겠다 인데 눌러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고
뭐로 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룸이죠.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룸이니까 룸에 있는 정보를 써서 색상 범례를 하겠다입니다. 구성표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구성표는 아무거나 누르면 비어있는 상자가 뜨는데, 그러면 정보가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하면 분류 기준을 안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르고 구성표 편집에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건데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성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제를 해서 요거를 뭐 예를 들면 임대자별 이렇게 쓰고 제목 써주시고, 요거는 점유자였나 아까 임대자였나 그랬는데 요거는 영역 사용자 라고 써주고, 무슨 정보별로 색을 칠할 거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색상을 칠할 건데 무슨 값을 기준으로 색을 칠할래요. 요거를 아까 점유로 해주시면은 색상은 내가 알아서 칠해줄 건데 대충 뭐 밝고 예쁜 느낌으로 칠해줄게. 불편하면은 나중에 눌러서 바꿔라는 뜻이에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색을 골라주셨네요. 그리고 적용 누르면 이렇게 뜨죠. 여기 있는 거를 또 복제해서 다른 영역의 느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얘만 복제해서 요번에는 실 이름별로 이렇게 실 이름별로 저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구성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표로 만들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는 지금 점유 형태별로 할 거니까 점유로 할 건데 얘가 제목이라도 좀 있어야죠. 범례 이렇게라도 이름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걸 눌러 보시면 얘도 당연히 패밀리죠. 유형 편집에 가시면은 제목을 보겠음 체크해 주시고, 제목을 좀 굵게 보겠음. 제목 좀 보통 굵게 보잖아요. 제목 문자의 크기는 문자 크기는 4.7 되어 있는데 애매하니까 4.5 정도로 바꿀 거고, 일반 문자 4.5.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목 문자 있네요. 여기가 제목 문자가 아니고 밑에가 제목이네요. 제목은 좀 굵게 볼 거고, 이거는 5.5mm 정도로 보겠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샘플의 크기도 있네요. 9.5에 9.5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길쭉하게 옆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위아래로 좀 길게 쓰고 싶다 그러면 견본의 폭, 견본의 높이가 있죠. 폭은 10mm, 높이는 뭐 20mm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10mm에 10mm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들을 보는 애들까지 만들 수 있고, 뭐 나중에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해서 옆으로 해서 옆으로 뭐 5개 된다 그러면 옆으로 만든 다음에 요 밑에다 놓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거 이제 문서의 최종적인 형태를 봐야겠죠.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만들 것이냐 그걸 보면서 조절해서 옮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벽체 같은 거 별로 안 보이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카테고리별로 숨기기 해버리면 표만 남겠죠. 얘네도 필요 없고 얘네도 필요 없다 그러면 커튼홀도 같이 숨기겠죠. 그럼 룸 영역들만 이렇게 좀 보일 거고, 얘네들은 그냥 우선은 둘게요. 그런데 경계선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 얘도 패밀리잖아요. 그러면 가시성 그래픽에 의해서 뭔가 제어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성 그래픽에 가서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가서 보니까 가시성 그래픽 대화 상자를 아예 열게요. 룸 부분에 보면은 확장을 시켜서 보니까 색상을 보겠다, 그리고 내부 채우기라는 것도 있는데 눌러보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어디까지 색을 채워줬음이라는 경계를 보여주는 거죠. 참조도 있는데 체크해보면은 X자 마크예요. 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테두리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내부, 색상과 테두리까지 보겠다 그러면 내부까지를 체크해주고 적용하시고, 여기 있는 룸 구분 경계는 필요 없으니까 숨기겠습니다. 색상 내부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매스로 한 거보다는 좀 낫죠. 매스로 한 거보다는 좀 낫고, 태그는 동일합니다. 태그. 이 태그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내로 만들어서 예쁘게 놓고 기호랑 해서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주얼 그래픽 설정을 조금씩 바꾸시면은 좀 다른 류의 표현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